아유, 안녕하세요. 저 미술여행 장두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찾는 곳은요, 그냥 보통 평범한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바로 탈북한 오성철 아티스트의 작업실 앞이거든요. 네, 바로 여기인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그 탈북한 분들의 어떤 예술 성향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통일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이 34,3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꿈은 무엇인지, 그들의 실생활은 무엇인지, 바로 오늘 제가 그 현장에서 오성철 작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멋진 작업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닌데. 우리나라의 그 탈북민이 통일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약 34,000명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아티스트 이런 쪽의 분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그나마 오 작가님처럼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이번에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MEK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시잖아요. 네, 요번 그 작품의 경향 아니면 어떤 작품들이 소개되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작품의 뭐 큰 주제가 이번에는 그 표현이라는 우리 사람들이 어떤 표현이 가지는 어떤 속성에 대해서 이제 그 작업한 작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자유의 숨소리 이랬는데, 물론 예술이라는 것, 자유의 정신이 없으면 정말 바람직한 예술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선생님 그림 가운데는 예술은 타락하지 않는다. 네, 예술은 타락하지 않는다.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오성철 작가님처럼 미술이나 조각이나 이런 쪽에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건데, 어떤 그 전시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는지요?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작품에 대한 평론가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좀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단 상황이고, 그 탈북민이라는 이제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이라는 안에는 어떤 그 독재를 하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뛰쳐나오신 분들 뭐 이런 정체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의 뭐 글로벌 작가들, 뭐 예술가다, 작가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더하기 해서 어떤 뭐 한반도의 정치 상황 뭐 이런 것들까지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또 대단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예술과 좀 떨어져 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미술 사회에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배겨서 뭐 안하게 진출을 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냐 할 때에는 거의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해요. 네. 작가님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탈북하기 전에도 이제 미술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때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굉장히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게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좀 자유스럽게 말하자면 작가분들에 대해서 편리함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그동안 하셨어요,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도 이제 그림을 좋아했고요. 네. 그림을 좋아하나마나 좀 많이 뭐 키도 왜소했고, 또 뭐 가정 형편도 그랬고 해서 제가 좀 많이 왕따 뭐 이런 그쪽에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사회성이 좀 없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 그림
그 덧비쳐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렸는데 북한에는 이제 초중고가 이제 담임이 한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서학교 담임 한 명, 중고등 담임 한 명에서 그 학생들의 특이점들을 이제 계속 이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같이 이제 담임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그걸 성적표나 자기 서류에 이렇게 남겨요. 뭐 성향이 어떻고 뭘 잘하고 이런 네. 것들. 그래서 군에 갔을 때에 이제 뭐그 직관원이라는 그 포스터 그리는 매 부대마다 이제 포스터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북한에는 뭐 프린터나 뭐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게 없으니까 네. 또 있어도 전기가 없으니까 작업을 잘 못하니까 이제 수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6, 70년대 이제 영화 포스터 뭐 이런 거 막 수작업하고 그 직업, 있었죠. 예, 그 직업이에요. 그게 이제 매 뭐 그 회사마다 또 군부대마다 다 있고 그래서 제가 또 그게 뭐 발탁돼 가지고 예, 계속 그림 그리고 했어요. 저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상식은 북한 작가들의 작품은 거의 구상, 풍경화 이런 쪽에 주로 작품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 작가님 작품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비구상, 추상 뭐 이런 계열이면서 상당히 그 색감도 굉장히 강렬하고 그런데 탈북하기 전부터 이런 화풍을 계속 유지하신 건가요? 아니면 탈북한 다음에 변화가 아니, 있는가요? 그 모든 공산국가의 네.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만 이제 공산국가의 화가는 작가가 아니에요. 화공이에요. 화공. 예, 그러니까 어. 그 체제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네. 이 직업이 거의 국민의 100%가 이제 공무원 국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군가의 특성을 써서 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 국가가 주는 직업이에요. 예, 그림을 그리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 재간이 있으면 네. 남보다 뭐 힘들게 일하지 않거나 예, 좀 편한 데서 네. 또 비 맞지 않고 눈 맞지 않고 이런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이제 집단으로 뭘 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창작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술은 이제 주체 예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김정일 시대 때 주체 예술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예술은 이제 사회주의 이 저선을 빛내는 선전하는 목적을 일순위에 둬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든 뭐 우리처럼 욕망가, 뭐 인간 개인의 어떤 속성과 이런 걸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주체 예술론의 사회주의 미술 양식은 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데 형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형태와 생각이 합쳐져서 어떤 형상이라는 걸 만드는데 형태가 강해지면 이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척 보면 아 저거는 사람이다. 저거는 뭘 하라는 거다. 이렇게 알게끔 아주 알기 쉽게끔 구려야 된다라고 해서 구상 쪽이 대단히 발달을 했고 그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아 저기 뭘까 저기 왜 저럴까라는 어떤 자기 생각의 어떤 의문을 가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추상이 없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모든 양식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제 뭐 그쪽 말로 하면 혁명과 건설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덕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척 보면 알아둬야 되고 보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리얼리즘적으로 갖고 생각이라는 걸 던져주면 안 돼요. 의문이라는 걸 던져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전혀 이제 국가에서 쓸 수가 없고요. 네. 작가 개인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뭐 화가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예계에서도 뭐 누군가가 이렇게 우상이 되는 게 이제 개인의 우상에 대한 거 이게 정파의 시작이다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최고 존엄 외에 이제 막 이렇게 좋아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작가 개인의 어떤 이런 것들도 대단히 이제 좀 우리가 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어떤 예술가 작가 뭐 이런 개념들이 전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탈북하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작가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이나 이 전체적인 비주얼 아트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셨을 텐데 가장 충격적으로 처음에 받아들인 서양의 작가가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거의 뭐 개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뭐 이렇게 접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충격적으로 이렇게 막 받아들인 것들이 거의 개념들이고 철학적이고 그게 어떤 삶을 이제 투영하고 삶을 성찰하는 어떤 요소들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많아가지고 사실 많습니다. 뭐 저도 신분 뭐 저 안에도 머슴이 있잖아요. 뭐 북한에서 왔고 또 여기서도 안 맞는 게 많고 하는 머슴들을 이걸 헤쳐나가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궁금했댔고 이런 것들을 이제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 거의 모든 예술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탈북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거주를 하셨죠, 북한? 저는 뭐 북한 고향은 좀에 남포고요. 네. 그리고 뭐 부대는 또 평양에 있었고요. 그러셨구나. 예. 지금 그러면 여기 탈북해서 저희 국내로 들어오신 거는 거의 10년이 넘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현재 우리나라의 화단의 어떤 인상이랄까? 화단의 흐름이랄까? 그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작년과 올해 몽골 갔었어요. 그래서 네. 몽골에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그 레지던시처럼 몽골 미협에서 몽골의 많은 그 작가들이 레지던시 하는 이제 그 아트 컬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작가님들 다 만나 뵈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작가로서의 영향력 이런 게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좀 엄청 대단했어요.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작가님의 그래서 제가 뭐 저는 그냥 좋은 그림 그리려고 평생 별 걱정 안 하고 뭐 좋은 그림 많이 그리고 싶죠. 그게 유일한 소망인데.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나라의 정체성부터 뒤흔들리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또 어떤 수많은 또 뭐 체계나 구조가 이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유롭게 예술한다는 거는 이거에 어쩌면 우리 이상이나 꿈 같은 이상이나 꿈은 실현이 될 수 없을 때만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제 저희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나라지만 급격하게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티스트들도 나름대로 그 생존을 위해서 작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작가가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보통 일하는 사람들,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들도요. 보통은 거기서 남보다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조금 이렇게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해서 다 그거나 뭐 작가의 어떤 생태계나 그거나 뭐 같은 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서로가 경쟁을 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그게 뭐 문제성은 제기되지 않고요. 오직 예술성은 조금 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최종적으로 뭐 돈 많이 벌거나 높이 오르거나 뭐 많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거나 뭐 이런 끝에 어떤 목적이 있지만 종교나 또는 예술은 좀 다른 삶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의 어떤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돈에 끌려다니고 뭐 인기에 끌려다니고 뭐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이 전시회도 굉장히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네, 개인전은 몇 번 정도 하셨나요? 9번 했습니다. 9번 정도. 그 다음에 뭐 그룹전이라든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정부에서 어떤 혜택이나 지원 같은 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 정부에서 혜택 지원은 전혀 제가 그 정부의 혜택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는 이렇게 좀 많지 않았고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네. 또 제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와서 개인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전을 했는데 그건 탈북민들이 이제 예술 공간 뭐 이렇게 뭐 연극도 하고 네. 전시회도 하고 또 세미나도 뭐 이렇게 하는 네. 그런 탈북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강서에 있는데 거기서 전시하면서 뭐 전시 필요한 그 이제 뭐 그런 지원금이 있어요. 네. 전시 필요한 뭐 그런 거 좀 있고요. 하고 전혀 뭐 이렇게 작가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하는 뭐 어떤 지원 이런 건 없고요.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탈북 작가 입장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예를 들면 서울시 문화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성향이라는 게 네.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뭐 한국예술인복지지원재단에서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번 200만 원인가 받은 적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성향이 그렇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막 지원받고 막 하고 하는 게 좀 그런 성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잘 모르고요. 모르고 또 어떤 레지던시나 이런 지원해주는 데서는 주제가 정해져 있고 그 작가들이 자기 주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가면은 뭐 그 공무원들 이제 주제로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저는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물감 들이고 자기 돈 들이면서 이제 자기 시간 들이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작업한다는 것도 좀 황당하고 그래서 제가 잘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마지막 질문 좀 이거는 아주 생생한 질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존을 위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하시면서 수입원을 만드세요? 아니면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네. 어디 가서 일을 하면 돈을 주더라고요. 예, 북한에는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고 이게 뭐 어느 나라가 다 이렇게 그 공무원 사회라 네. 개인이 개인을 부리는 게 이제 불법이에요. 네. 몰래 부르는 건 있어도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도 뭐 노가다를 하든 뭐 어디 뭐 알바를 하든 다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대학 다니면서도 그렇고 작업하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일을 했어요. 네. 제 그림이 별로 좋은 작품도 아니어서 아니, 별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뭐 사람이 그 뭔가를 팔려고 하면은 비굴해지더라고요. 이제 누군가가 막 저타 길고 이렇게 하고 하면 팔려 뭐 이러면서 하는 것부터도 너무 막 싫었고 그래서 그 어떨 때 보면 누군가가 막 사가면 또 그걸 또 이렇게 구리게도 되고 사람이 이제 그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작품의 어떤 뭐 수익성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좀 뭐 없으면 또 어디 가서 막 일도 열심히 좀 하고요. 그러다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한 달 미끌고 됐다 그러면 또 와서 또 열심히 작업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MEK 마포구에 있는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회를 하시는데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작가로서 말씀을 좀 하신다면 내 작품이 이러니까 한번 와 보십시오라든가. 여기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잘하시는 분들보다 뭐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태어나서도 모르는 거 많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참 궁금했던 거, 뭐 호기심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알려고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작품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 자아상들 같은 걸 그냥 그림으로 그렸는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작업실이 걸려 있는 선생님의 작품 굉장히 저는 감동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여튼 멋진 자유의 숨소리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서 지금 저희 사회에서도 굉장히 나름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지 않은 젊은이들도 많거든요.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서 그런 걸 조금 숨 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저 그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날 그는 평면의 공간 속에 여러 가지 색깔을 마구 뿌려놓았다. 한참을 보니까 그 속에는 그가 있었다. 네, 여러분, 탈북 작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예술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바로 이 현장에서 오성철 작가님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오성철 작가처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자기의 작품 속에 그려놓으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전도하는 그런 마음의 예술가, 이건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고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미술여행에서 아주 특별한 기획전으로 바로 오성철 작가님의 이 특별 전시회를 11월 10일부터 16일 MEK 갤러리에서 하게 되는데요. 아마 멋진 그리고 근사한 전시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술여행 장두희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